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인터뷰의 심재호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대학 정시 모집이 한창인데요. 오늘은 우리 지역의 대학은 지역사회에 어떤 일을 통해 유대관계를 갖고 상생하고 있는 것을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남식 개원예술대학교 총장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바쁜 시간에도 저희 방송에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2015년도 그린 캠퍼스로 우리 개원예술대학이 선정됐더라고요. 네. 선정기관이 환경부와 환경공단인데요. 네. 그 환경부의 그 그린 캠퍼스에 대한 취지를 보니까 친환경 대학 캠퍼스 조성, 그 다음에 환경 인재양성, 청소년 친환경 문화확산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여기에 대한 좀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400여 대학이 있는데 네. 현재 한 40여 개 대학이 그린 캠퍼스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것은 대학에서도 에너지를 많이 쓰고 또 이 환경 교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줄여서 그 지구온난화라든지 기후변화에 대처할 것인가 네. 하는 데 대해서 앞장서고 있는 대학들을 그린 캠퍼스로 지정하고 있는데 마침 올해 저희 개원예술대학교가 그린 캠퍼스 지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국가기관에서 선정하는 데 포함되는 그룹은 아무래도 국가가 인정하는, 국가가 어떤 그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그동안의 성적들에 대한 좋은 평가 아니겠습니까?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그린필 캠퍼스에 이 취지가 친환경 대학 캠퍼스라고 되어 있어요. 네네.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대학에서도 에너지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교실을 냉난방도 해야 되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은 도시가스를 이용해서 난방도 하고 여름철 에어컨디셔너도 가스를 이용한 히트펌프를 이용해서 했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열을 네. 생산하죠. 그런데 이번에 저희는 지열 발전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지하 깊숙이에 있는 땅의 온도는 항상 일정하기 네네. 때문에 거기에 이제 물을 순환시키게 되면 우리가 항상 그 일정한 온도의 그 에너지를 얻어낼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한 70% 정도 에너지를 저감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그만큼 전기나 가스를 사용함에 따라서 발생되게 되는 CO2 배출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도 이 그 기후 온난화에 뭔가 좀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환경에 대한 어떤 그 생활화가 된 학생들 양성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특히 저희 개원예술대학교는 잘 아시다시피 네. 디자인으로 특성화되어 있는 그렇죠. 대학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디자이너는 수많은 물건을 디자인을 하는 과정에서 네네. 되도록이면 환경에 영향을 덜 주면서 그 물건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친환경이라 하면 3R을 기억하고 계시지 네네. 않습니까? Reduce, 적게 쓰는 것이죠. 그 다음에 reuse, 재활용하는 것이고 recycle, 순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3R을 교육 과정에서 디자이너들한테 충분히 인지시킴으로써 되도록이면 전체적으로 그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디자이너를 양성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업사이클링이라는 것이 하나의 디자인 트렌드로 나타나고 네네.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버려야 될 또는 다 낡아빠진 그러한 물건들을 가져다가 좀 더 멋지게 만들어서 수명을 연장시킴으로써 지구 환경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디자이너들이 양성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하면 그냥 겉표면, 모양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양과 실용성까지 포함시키는 맞습니다. 개념이군요. 단순히 어떤 조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그것을 편리하고 안전할 뿐만 아니라 제조되는 전체 과정을 통해서 환경에 영향력이 적은 예를 들자면 똑같은 알루미늄 재질이 있지만은 그냥
천연 알루미늄과 리사이클드 알루미늄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 한 거의 90%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이 그 리사이클드 알루미늄을 더 많이 선택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죠. 예,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환경부의 그 취지가 마지막에 청년층 친환경 문화 확산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친환경 캠퍼스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은 당연히 이렇게 정말 친환경 문화를 가진 학생들이 되겠군요. 그렇게 되기를 희망을 하고요. 네네. 또 저희가 최대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요사이 뭐 자유학기제라든지 네. 이런 걸 통해서 저희 캠퍼스에는 1년이면 한 1000명 이상의 중고등학생들이 와서 또 여러 가지 그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저희가 또 마찬가지로 친환경 교육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그린 캠퍼스에 선정된 학교를 보니까 5개가 됐죠. 연세대학교, 경남대학교, 그 상명대, 그리고 한국방송통신대, 그다음에 우리 개원예술대학교가 선정됐는데, 그 선정한 동기를 보니까 상명대는 그린 둘레길 조성, 연세대는 그린 커리큘럼과 그린 리더십 인증제도, 경남대는 뭐 지역사회와 연계한 태양광 발전 시스템, 개원대학은 제실 감시 시스템이라 되어 있더라고요. 네, 예. 이게 어떤 건가요? 제실 감시 시스템?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교실 안에 전등이라든지 냉난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람이 없거나 할 때는 마지막으로 퇴실하는 사람들이 다 끄고 나가야 되는데 네. 잊어버릴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전부 센서가 달려 있기 때문에 사람의 움직임이 오랫동안 일어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전원이 전부 차단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또한 절약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에너지 낭비는 바로바로 그냥 차단시키는 네, 예. 그런 시스템이군요. 네. 이렇게 그린 캠퍼스에 선정되면은 아까 뭐 이 선정한 환경부나 우리 환경공단에서 어떤 지원을 하게 되나요? 정부에서 재정적 지원도 해주시고요. 여러 가지 그 그린 캠퍼스 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지원들 이런 것들도 저희가 받을 수가 있고요. 네. 또 이 친환경 캠퍼스로 지정된 대학끼리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좋은 정보들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요. 저희는 또 그런 재정 지원을 통해서 기존에 쓰던 형광등을 저희가 뭐 LED 램프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또 구체적인 또 더욱더 절약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그 지원금만으로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학교를 친환경 캠퍼스로 만들 수 있을까요? 부족하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어떤 상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네. 저희가 뭐 지열 발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네. 자체적인 저희의 그 예산을 가지고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러한 투자가 운영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익이 돼서 네. 다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환경 투자에 대한 회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10년 이내에 저희가 투자한 부분들을 전부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지역 얘기 좀 한번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예. 개원예대가 올해, 그러니까 5월 달에 그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통화하는 인문학 강좌를 개설하셨죠? 네네. 뭐 지금 각 그 도시마다 인문학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만, 실제 인문학이 얼마만큼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와 닿느냐는 거는 좀 글쎄요 정량할 수 없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개원대가 이걸 그 인문학 강좌 개설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성과가? 사실은 이러한 그 인문학 강좌는 네. 사실은 지역의 주민들의 그런 또 그러한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개설한 것이고요. 네. 총체적으로 보자면 이것이 지역 주민에 대한 어떤 평생 교육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평생교육.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학교를 마치신 지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학교에 오셔서 새로운 학문의 분야나 새로운 분야들을
지속적으로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개원예술대학교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그러한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을 지금 만들고 있고 또 특히 뭐 예술과 디자인에 관련된 분야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뭔가 우리가 좀 더 실용적으로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분야들도 많이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참 놀랍게도 한 학기 내내 안 빠지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한 300분 이상이 수강 신청을 하고 출석도 부르고 강좌에 참여하셨는데 저희가 한 학기에 6차례 강좌를 매주 화요일에 진행했는데 거의 그 빠지시는 분이 없었다는 점이 참 놀라웠다고 생각이 그만큼 되고요. 거기 그 강좌에 출석하시는 분들이 행복함을 느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그 다시 캠퍼스로 돌아오셔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위기와 또 특히 이제 저희들이 정말 많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강사분들을 또 잘 모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유명한 디자이너인 김영세 씨라든지 또 유명한 PD 출신의 교수님인 주철환 교수님, 그다음에 미술평론가 손철주 선생님, 또 트렌드 분석으로 유명한 서울대학교의 김난도 교수님, 또 우리 역사를 바로 알기 위해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이배용 원장님, 또 그 만화로 유명하신 시인이시고 이원복 덕성여자대학교 총장님 등 뭐 아주 굉장히 쟁쟁한 그러한 강사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특히 그 수강하시는 시민들의 만족도가 대단히 높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뭐 2016년에도 이런 그 인문학 강좌를 계속 개설할 계획이시죠? 예, 이게 저희 지역의 의왕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진행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님께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네, 많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학이 지역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이런 것은 그러니까 지역 주민이 그 대학이 얼마만큼 그 사랑을 줄 것이냐와도 비례가 될 것 같아요. 보면은 의왕시의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 있었잖아요. 네네. 그것을 지금 그 중소기업청의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로 선정이 됐죠. 우리 그렇습니다. 개원대학교와 의왕시가 공동으로. 그래서 전국의 많은 지역에 그러한 그 비즈니스 센터가 오픈을 했는데 그 아주 특이하게도 전국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지역의 대학과 지자체가 함께 이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왕시와 개원예술대학교가 함께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를 운영해서 20개 이상의 기업들이 현재 거주하면서 인큐베이션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분들을 위해서 공동의 어떤 마케팅, 브랜딩 하기 위한 온라인 쇼핑몰도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20개 기업이 창조 우리 그 기업 지원 비즈니스 센터에서 1인 창조 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그 전문가들로부터 멘토링도 받고 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하고 또 디자인도 지원을 해드리고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큐베이터라는 것이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서 떠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일정 규모가 도달하게 되면 사실 너무 장소도 협소하기 때문에 성공한 기업은 또 떠나게 되고 또 훌륭한 들어올 성공의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 또 선발해서 다시 입주시키고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창조 경제의 우리 학교가 우리 대학이 기여하는 게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개원대 같은 경우는 뭐 전국에서 알아주는 우리 그 디자인 전문 대학 아니겠습니까? 산업 우리 그 지역 산업에 우리 디자인이 미치는 영향 주로 어떤 부분에 더 많은 지원을 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 특히 경기도의 많은 중소기업들은 제조업 중심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제일 많죠. 그런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이제 제조업의 경쟁력이 중국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추격을 당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보다 높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 또 특히 새로 떠오르는 기술들과 융합된 그러한 분야로 빨리빨리 이동해 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디자이너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그러한 새로운 방향의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일들 이런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원 예대에서는 디자인 관련된 부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보다 앞서 나가려면 좀 더 뭐 이 디자인이 앞서야 될 테고 예. 그런 디자인을 만들어내야 될 우리 아까 뭐 제가 좀 잠깐 들어오기 전에 우리 학교 관련된 얘기를 보니까 디노베이터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예. 그 이노베이션의 디자인을 합성화시킨 네,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만큼 정말 그 변혁과 개혁이 네. 빨리 이루어지는 그런 활동가들을 키워야 될 텐데 예. 우리 학교에서는 주로 어떤 학문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지요? 자, 지금 사실은 그 예술이나 디자인 분야에 대한 그간의 많은 오해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거는 뭐 그냥 모양만 만들어내고 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예술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굉장히 미래에 대한 상상력이 없이는 만들어지기가 네.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술이라는 것은 새로운 문화와 방향을 이끌어가는 매우 창조적인 작업들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에서부터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삶 자체에 많은 또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중국보다 앞선 문화적인 높이를 가지고 있을 때만이 우리가 우리 상품을 더 비싼 가격에 판매할 수가 있겠죠. 뭐 그동안도 우리가 드라마라든지 여러 가지 또 한류를 통해서 한국이 훨씬 더 문화적으로 앞섰다라는 것을 많이 보여줌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의 상품들이 그동안 많이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기업으로 볼 때도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역량이 높을 때 비로소 그 기업이 충분히 제값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저희 입장에서는 그 기업의 특성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그러한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일, 물론 모든 걸 저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전문가 네트워크를 이용하면 그러한 일에 크게 도움이 될 거라는 믿음에는 아주 확고한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개원예대가 지금 그 디노베이터를 양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정말 훌륭한 디노베이터. 네. 1년에 우리 학생들이 배출되는 디노베이터가 몇 명이나 될까요? 저희 대학에서 1년에 1000명 정도의 그 디노베이터들이 네. 배출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디자이너가 아니라 디자인 이노베이터입니다. 네. 이노베이션이라는 것은 이제까지 없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네네.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은 새로운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과정이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모든 비즈니스의 기본에는 이러한 창조의 과정, 가치 창출의 과정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어떤 디자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고객에게 어떠한 가치로 인식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까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기 때문에 훨씬 더 경쟁력 있는 디자이너인 디노베이터가 양산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면 1000명 정도의 디노베이터가 그러니까 이제 예. 나오는 거고. 예, 우리 예. 그 친구들이 이 사회에 어떤 정말 그 새로운 예.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인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 점에서 저희가 그것을 뒷받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수의 학생들이 사실은 이미 재학 시절에 네. 세계적인 디자인 어워드에 수상을 합니다. 네. 이러한 것은 그들의 능력이 세계적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의사를 교육하는 과정 자체가 사실은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가장 모범적인 어떤 교육 과정이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도제 중심적으로 도제 관계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과대학에서는 반드시 종합병원이 있고 부속병원이 있고 거기에서 인턴과 레지던트를 거쳐서 이제 실제 환자를 치료해 가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교실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요. 개원예술대학교의 시스템은 그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 건축하고 있는 그 크리에이티브 에피센터, 그
산학협력 및 창업에 관한 그러한 공간에서는 마치 종합병원처럼 실제 디자인이라는 것은 기업의 생명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잘못되면 생명이 병에 들거나 생명이 잃을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아주 전문 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고 그곳에서 인턴과 레지던트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나라에선 유일한 그러한 교육 과정과 프로그램들을 지금 저희들이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간략하게 한 말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원예술대학교에 입학을 하려는 학생들, 네. 어떤 학생들이 이 학교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은 저희는 열정을 가진 학생들을 원합니다. 열정.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도 저희가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3H라고도 하는데 그 헤드와 네. 하트와 핸즈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과 실행력과 실천력을 가진 그러한 인재로 커가기를 원하는 분들을 저희들이 환영을 합니다. 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예전에는 그 대학을 학문연구가는 상아탑이라 불렀지만 지금은 이 시대에는 직업을 찾기 위한 교육기관이란 좀 자학적이고 슬픈 평가가 오히려 피부에 와닿는 게 솔직한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대학이 우리 지역에 있기에 좀 나은 지역사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로 학생들은 물론 지역사회에 사랑받는 교육기관이 됐으면 간절한 바람입니다. 이남식 개원예술대학교 총장과 함께한 15도 파워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